들어주는. 네, 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 영어과 마설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잡은 문제는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어법 문제이고, 이 문제들을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A 지문인데요. A 지문의 주제로 제가 뽑은 부분은 흰 개미굴을 모티브로 한 이스트게이트 센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보시면요, 이스트게이트 센터가 어디 붙어 있는지 여기 나와 주고 있는데요. The Eastgate Center is an office building and shopping complex in Harare, Zimbabwe. 그래서 짐바브웨에 있는 하라레라는 도시에서 이스트게이트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는 오피스 빌딩, 사무실 건물이고, 그리고 쇼핑 복합 단지, 쇼핑 센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스트게이트 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야기를 대충 보시면요, 첫 번째 질문에 보시면 1996년도에 지어져서 그게 사그레다 파밀리아만큼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진 않을지도 모른다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나오는 사그레다 파밀리아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성당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하는 질문이 첫 번째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그레다 파밀리아만큼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뒷부분에 보시면 그 건물은 굉장히 훌륭한 예시가 됩니다. 생태모방에 굉장히 훌륭한 예시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자연을 모티브로 한 성당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스트게이트 센터도 마찬가지로 흰개미굴을 모방으로 한 이제 건물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 하라레라는 이 도시에 굉장히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 시스템이 매우 코스틀리니까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인스톨, 설치하고, 런, 운영하고, 그리고 메인테인, 유지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학과인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흰개미굴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왜 하필이면 흰개미굴이냐면, 저희가 흰개미굴을 보면 이제 구멍이 많이 뚫려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이제 밑에서 보시면, 네, 이쪽에 보시면요, The scientists believe that the mounds stay cool due to a constant flow of air. 과학자들이 믿습니다. 그 굴들은 시원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때문이냐면 계속적인 공기의 흐름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제 그쪽에 공기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시원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각각의 굴은 여기 refer to as라는 것은 몸으로서 생각이 된다는 뜻인데, 침리면 우리가 이제 굴뚝을 말하거든요. 굴뚝으로서 이제 생각이 되는 구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들 때문에 안쪽이 시원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요, 이따가 좀 해석을 하게 될 텐데, 개미들이 이제 굴 안에서 활동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 매일의 활동 때문에 생기게 된 그 열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중앙 굴뚝 통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열들이 탑이니까 밑부분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공기가 계속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굴 안이 시원하게 유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요, 네, 저기 as라는 부분을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여기는 원급 비교 as가 나오고 있습니다. as 같은 경우는 뭐뭐만큼 뭐뭐한이란 뜻이고, 여기 사그라다 파밀리아만큼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는 않지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as라는 전치사는 우리가 뭐뭐로서라고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는 사그리아 파밀리아로서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 않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한이란 뜻으로 저기 뒤에 있는 be visually impressive as the Sagrada Familia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쪽 부분에, 네, 이렇게 지문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s를 집어넣어서 원급 비교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지 그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잡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제가 잠깐 해석을 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주어가 조금 길기 때문에 끊어서 봐야 되거든요. 흰개미들의 매일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열은
generated는 여기서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열은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rises up이니까 이제 오른다,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rise는 자동사니까 뒤에 전치사 up이 나온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그 중앙 굴뚝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빠져나가게 된다. 이 굴의 윗부분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장에서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여기 보니까 동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사구문 파트인데요. 그래서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저기 동사 escapes through라는 부분을 escaping through로 바꿔주는 분사구문 형태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주제로 잡은 부분은 탄산음료에 대한 지문입니다. 탄산음료에 함유된 당의 위험성입니다. 에 대한 지문이고요. 네, 지문을 간략하게 보시면 저희가 탄산음료에는 당이 많이 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지문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제 everyone knows,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that soft drinks are loaded with large amounts of sugar. 그래서 탄산음료가 많은 양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함유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250ml의 소다캔은 30g의 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WHO에서 이제 얘기하는 권장하는 바로는 사람들은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5g보다 더 작은 양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매일. 그런데 소다캔에 들어있는 양이 이미 30g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초과한다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주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what is worse니까 더 나쁜 것은, 더 안 좋은 것은 People은 usually don't stop with one can. 한 캔 가지고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콜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캔이 아니라 계속 두 캔, 세 캔 마시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이제 건강에 대한 위험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것이 leads to 이끌 수 있습니다. obesity 그리고 other health problems such as heart disease and diabetes. 그래서 우리가 뭐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심장병 같은 이런 질병들을 이끌게 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위험을 얘기해주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다이어트 소다니까 다이어트 탄산음료들이 있잖아요. 우리 콜라 같은 경우에서도 다이어트 콜라가 있죠. 뭐 제로 콜라나 다이어트 콜라 같은 게 있고 저도 즐겨 마시는데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제 콜라 마시면 조금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로 콜라나 이런 걸로 좀 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충격적으로 그게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자, 다이어트 소다's replace the sugar with artificial sweeteners. 자, 다이어트 소다들은요, replace니까 대체합니다. 이 당을 대체해요. 인공당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인공 감미료들로 대체를 하는데, 근데 이 인공 감미료들은 제공합니다. 달고, 그 다음에 슈가리, 이런 단 맛을 제공합니다. 뭐냐면, fewer calories, 더 적은 칼로리로. 칼로리는 더 적기는 한데,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자, 이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인공 감미료들은 네가 더 많은 당을 먹고 싶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질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보시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 이런 다이어트 콜라나 이런 다이어트 소다 같은 경우들 인공 감미료들을 먹게 되면은 그럼 이제 두통이 생기고 뭐 장애라든지 뭐 불안 장애 이런 등등을 생기게 된다는 문제로 마감이 되고 마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의 체크 포인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부분의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요. 일단 보시면 해석부터 간략히 보겠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만약에 네가 한 캔의 소다를 마시게 된다면 너의 매일의 당 테이크인이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경 선생님, 테이크인이 저희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하이픈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크인 하면은 사실은 물론 인테이크와 같이 어떤 취하는 행위이긴 한데 그게 이제 속임으로써 취하는, 갈취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도록 바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테이크인 같은 경우 저희 품사가 어떻게 되죠? 하이픈이 없으면 동사입니다. 네, 동사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크인이 저희가 섭취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동사로 봤을 경우에.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동사의 형태가 아니고 너의 매일의 당을 섭취라고 해야 되는 명사 형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take in 하이픈으로 연결되는 take in은 명사거든요. 네, 네, 하이픈이 있으니까 명사 형태가 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섭취라는 명사로 네.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당을 섭취하는 거다 보니까 섭취라는 명사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걸로 있죠? 인테이크. 그렇죠. 인테이크가 있죠. 그래서 제가 take in이라는 자, take in이라는 부분은 하이픈 표시가 되어 있어서 명사처럼 이제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여기는 섭취라는 명사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크 포인트를 밟은 부분은 이제 intake입니다. 어휘 문제였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있는 부분 체크 포인트로 가보시면요. 자, this may seem as a good thing. 이것은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제 isn't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학생들이 봤을 때는 seem 동사 때문에 이제 isn't가 아니지 않냐, doesn't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isn't 뒤에 있는 게 good thing 저거거든요. 그래서 good thing이 있으면 명사니까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보시면 박승배 팀장님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체크 포인트를 잡은 부분이 여기가 주어 동사고 벗이란 접속사를 연결해서 주어 동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면 according to a recent study는 컴마니까 삽입이잖아요. 그럼 삽입이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뒤에 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앞에 isn't도 문제가 없고 저기 seem as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의견 혹시 어떠신지? according to 이후 문장을 보면 해석도 문제가 없고 네. 뒤에 구조도 문제가 없거든요. 네. seem as가 좀 어색한 것 같거든요. seem as요? 네. 저도 저걸 처음에 seem like인 거 네, 아닌가 네, 이렇게 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seem as가 뭐 좋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미로 뭐 전치사 as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있어요. 보통 뭐처럼 보인다 할 때는 보통 seem like 네, 뭐처럼 보이다를 할 때는 seem like이긴 한데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는 seem as로 생각하시나요? 앞쪽 seem like로 네.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고 똑같이 주어 동사 나가는 문장 없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부분을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을 부분이 seem as를 제가 seem like 라는 것으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as 원급 비교를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as가 나와 있고 저기서 뭐뭐로서라고 전치사 as로 사용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뭐만큼 뭐뭐아니라는 as 원급 비교로 써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지문은 네, 이렇게 as 원급 비교 구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네, 분사 구문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기 컴마 뒤에 나오는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escaping이라는 분사 구문으로 바꿔줘야 되는 형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컴마 뒤에 있는 이제 escapes라는 동사 형태를 escaping through라는 분사 구문으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학생들 설명을 해줄 때 보통 저는 항상 이제 접속사하고 주어 동사 부분을 꺼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굴의 위쪽 부분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연속 동작인 and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어가 저기에 더 히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그 열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어랑 이제 대명사 주어, 접속사랑 대명사 주어 없애고 그 다음에 ing 형태, 분사 형태로 바꿔주는 부분으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휘 문제였었는데요. take in이라는 거 저희가 할푼을 써서 이제 명사 형태를 같이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섭취라는 형태의 명사 형태를 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take in이라는 어휘를 저희가 intake를 섭취라는 intake 명사로 바꿔주는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잡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저기 세미콜론 때문에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seem as 같은 경우를 자,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가 as를 쓰기보다는 seem like라고 해서 뭐뭐처럼 보인다는 전치사 like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이들한테 해석은 사실 as도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 like도 뭐뭐처럼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 seem 같은 경우는 뒤에 like가 나와 seem like해서 뭐뭐처럼 보인다는 의미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이들한테 같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율과 난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as 원급 비교 구문이고요. 저등급은 아이들의 2등급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서 2.5로 잡아도 될 것 같고, 근데 출제율 같은 경우는 as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3.5 정도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네, 두 번째 지문은 이제 escape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지문이고, 분사구문은 항상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3.5점, 3에서 3.5점 이상으로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분사구문을 찾을 때 어려운 구문은 없었습니다. 지문 자체가 뭐 eventually부터 escapes 저 문장이 뭐 엄청 길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서 이 부분은 3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분사구문을 집중해서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율은 그렇게 높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테이크인과 인테이크에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출제율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2.5 정도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대신 난이도는 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높지 않았나, 4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sim as는 이제 like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인데, 네, 출제율 같은 경우 sim as, sim like 저 문제 이제 어휘나 또는 이제 어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난이도는 출제율은 3.5성 이상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sim like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헷갈려 할 수는 있어서 마찬가지 3점이나 3.5점 정도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잡은 sim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역시 설명을 또렷한 음성으로 잘 전달해 주셔서 뭐 클리어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뭐 중간중간에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도 있으셨지만 또 노련하게 잘 질문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신 점이 또 뭐 이렇게 배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제율하고 난이도도 뭐 제가 예상하는 부분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예, 좋은 어떤 평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고등부를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잘 들으세요. 그 고등부 고1, 고2, 고3을 강의하는 수학과 영어과 국어과 모든 선생님한테 내가 강조하는데, 앞으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마사라 선생의 이 영상 강의를 한번 꼭 고등부 선생님은 들어보세요. 뭐가 문제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애들은 공부를 설령 못 온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마음이 바빠요.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마사라 선생님처럼 판서도 따따따따따 하고, 왜? 좀 속도가 느릴지언정 따따따따 하면서 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도 본인이 할 말 다 하면서 뭐라? 스피드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시원하네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그 감성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왜 느낌과 흐름을 고1, 고2, 고3 내 반의 애들은 공부를 잘 못해서, 내 반의 애들은 고등부 고2, 고3인데 뭐 못 알아들어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천천히 가면은 사실은 고등부 강의가 안 맞는 거예요. 고등부 강의는 뭐가? 판서가 빠르고 말의 속도가 스피드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이로 하여금 학생들이 잘 몰라도 시원해. 근데 천천히 가면은 더듬거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듬더듬.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강평을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영상으로 올라오는 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원장이 하는 말을 되새김질 한번 해봐요. 고1, 고2, 고3. 자, 수고했습니다. 지문 설명 속도감 있고 상세하게 잘 되어 이해도 높은 강의 선보였으며, 어법 체크 역시 구체적이고 설명에 빈틈이 없어 머릿속에 콕콕 잘 들어오는 강의였다. 확신과 자신감 넘치는 강의 모습 보기 좋았다라고 했습니다.